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그러고, 저 남편 나쁘다, 막 뭐 누구 나쁘다,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통해서 저런 사람은 나밖에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. 그래서 레스큐어 신드롬, 그래서 구조자 증후군, 뭐 이거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게 되면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건 이제 우리가 알겠죠.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은 그 모든 게 이게 있으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나 좀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뭐 먹히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스라이팅을 보통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그 사람들한테 먹이가 되어주는 서플라이들,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나,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, 우리 매 맞는 여성들이 이제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제 막 맞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신고도 들어가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성을 이제 구출을 합니다. 뭐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뭐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.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럼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떠나느냐?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30%가 안 됩니다. 70%가 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때리던 남자에게 돌아가요.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? 근데 왜 돌아가냐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모든 나쁜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그것을 원한다고 그 사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, 막상 그게 나중에 좀 들여다보면 저거를 벗어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 익숙해져서 익숙한 바운더리를 못 나가는 거죠. 사실은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들을 본인이 나름대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. 일단은 가장 그 가스라이팅에서 못 나가는 이유는 상대방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요. 안 돼. 오빠 안 돼. 오빠 안 돼. 제발. 오빠 이러지 마. 오빠를 벗어나야 되는데. 아니, 이래도 돼. 법 공부하니까 잘할 거 아니야. 끼키야 벌금? 집행유예? 사실은 그 나쁜 상황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주하게끔 하는, 안정을 주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 연민. 나는 이렇게 불쌍해, 나는 왜 팔자가 이럴까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연민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그러고, 저 남편 나쁘다, 막 뭐 누구 나쁘다,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저런 사람은 나밖에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,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이 저 사람을 거둘 수 있어. 그래서 레스큐어 신드롬, 그래서 구조자 증후군,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 고통받으면서 사실은 얻는 것도 되게 많다는 거죠. 뭐 이거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게 되면 거기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피학적 성격 장애. 그래서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는다거나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그런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? 이 사람들은요, 좋은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사랑을 받아보거나 어떤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? 이 나쁜 거라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버림받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맞아서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심리적 지배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좋은 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트 폭력이나 우리 부부간의 폭력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. 우리가 심리적 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,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치료라든가 심리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는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쟤는 왜 저러고 살아, 왜 저 나쁜 상태에서 계속 살아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.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죠. 뭐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있었고.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
이렇게 쭉 들어보면 다 한 가지야.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? 두려워서 그러거든요. 내가 현실을 잘 해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, 작은 것부터 하라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이긴 한데,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. 이 역시 모든 것이 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게 가능하고, 만약에 그 제대로 양육이 되지 못해서 그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빡시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삶의 어떤 성공 경험들을 조그만 것부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왜 저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할까? 그렇게 되면 그 안에도 안락함이 있다. 변화하지 않으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.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왔을 때 밝은 세상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, 그리고 더 괜찮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조금씩 본인이 만들고 경험해 나가고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